박필선 여사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곧은 허리와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계셨지만 마음만은 천 갈래로 찢어진 듯 아팠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살기가 힘들어요. 명석 씨 회사도 어렵고 아이들 교육비며 집 대출이며 더 이상은 정말 어려워요. 며느리 김수화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0년 전 갓 24살의 수줍은 새색시로 집안에 들어왔던 그 아이가 이제는 40이 넘어 매정한 말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박필선 여사는 그날의 대화를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홀로 키운 아들 이명석. 그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건만 정작 어려운 시기가 오자 외면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쓰라렸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각자 살아야 해요. 어머님께서도 이해해 주세요. 이제는 저희도 한계예요. 수화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속내를 더 이상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 박필선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수화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도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셔야죠. 정부 지원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저희는 정말 더 이상은 무리예요. 그날 밤 아들 명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것은 더욱 가슴 아픈 말들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지만 수아 말이 맞아요. 우리도 애들 키우기 바빠 죽겠고 회사 상황도 안 좋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중이 언제니? 명서가?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전화를 끊은 후 박필선 여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했건만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버림받는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다음 날 수화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화해를 위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더 이상 어머님을 모실 수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께서도 독립적으로 사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수아야,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큰 짐이 되었니? 짐이 되셨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어머님도 아직 건강하시고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작은 원룸 하나 구해서 사시면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수화는 일어서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아들 명석 역시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박필선 여사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30평 아파트에서 12평 원룸으로 이사를 하며 지난 70년 인생의 추억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주었던 선물들, 손자 손녀들과 찍은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첫날 밤, 박필선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인생이 70세에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1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원룸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필선 여사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먹을 음식을 장만하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필선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이 된 반찬 가게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필선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긴 했지만 이렇게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는 것도 나름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나물 반찬 좀 부탁드려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그런데 필선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외로우시죠? 글쎄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괜찮아졌어요. 제 나름대로 할 일도 찾고 있고요. 실제로 박필선 여사는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예 교실, 요가 교실, 그리고 독서 모임까지. 젊었을 때는 가족을 돌보느라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취미 활동들을 하나씩 시작해 나갔습니다. 필선 언니, 정말 글씨 잘 쓰시네요. 서예 교실에서 만난 한 살 어린 친구 정순자 씨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박필선 여사는 젊었을 때 잠시 서예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50년 만에 다시 붓을 잡으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순자 씨도 곧 잘하실 거예요. 꾸준히 하다 보면 느는 법이잖아요. 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데. 두 사람은 서예 교실이 끝난 후 근처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자식들이 해외에 나가 있어 연락을 주고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많이 외로웠어요. 아들하고 며느리랑 사정이 좀 복잡해져서 연락을 안 하고 있거든요. 박필선 여사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각자 살기 바빠서. 그래도 언니는 건강하시고 아직 할 수 있는 일도 많으시잖아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제 70이 넘었는데. 나이가 뭐 대수인가요? 70세는 요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인생 이막이요? 정순자 씨의 격려에 박필선 여사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은 버림받았다는 상실감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박필선 여사는 용기를 내어 동네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독서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는데 생각보다 흥미로웠습니다. 박필선 회원님,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인생 경험이 풍부하시다 보니 책을 읽는 시각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사회를 맡은 젊은 사서가 박필선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박필선 여사는 부끄러워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것뿐인데. 아닙니다. 정말 좋은 의견이었어요. 다음에도 꼭 참여해주세요. 집에 돌아온 박필선 여사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언젠가부터 구부정해진 어깨를 펴고 침울했던 표정도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그날 밤 박필선 여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취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원망도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그것에 매여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박필선 여사의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활기찬 필선 언니로 불릴 정도로 적극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서예 강사 보조까지 맡게 되었고, 도서관에서는 독서 토론회의 단골 회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박필선 여사는 평소처럼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공원길을 걷다가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7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분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박필선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들자 인자한 미소가 담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잠시 쉬고 있었어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부인께서는 이 근처에 사시나 보네요. 네, 저기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매일 이 공원으로 산책을 나와요. 그렇군요. 저는 강동훈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강동훈 씨는 얼마 전 아내를 여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어서 가끔씩만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공원이 참 좋네요.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저도 처음엔 혼자 지내는 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적응했어요. 할 일도 생겼고요. 박필선 여사는 자신의 근황을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일, 도서관 독서 모임,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말 부러워요. 저는 평생 일만 하다가 은퇴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건설업을 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서 운이 좋아서 조금 키울 수 있었죠. 강동훈 씨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박필선 여사는 그의 옷차림과 말씨에서 평범하지 않은 배경을 감짝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공원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점차 약속을 정해서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필선 씨, 오늘은 날씨가 특히 좋네요. 정말 그래요. 봄이 되니까 기분도 좋아져요. 필선 씨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강동훈 씨의 솔직한 고백에 박필선 여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동훈 씨와 이야기하면 즐거워요.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깊어져 갔습니다. 공원에서의 산책이 끝나면 근처 찻집에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필선 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도 이렇게 활발하게 생활하시고, 저도 배워야겠어요. 저야말로 동훈 씨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진 것 같아요. 강동훈 씨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이야기가 풍부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동훈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필선 씨, 다음 주에 콘서트가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함께 가실래요? 콘서트요? 저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괜찮습니다. 클래식 연주회인데 처음이어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박필선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동의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데 새로운 경험을 해보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좋아요.
함께 가요. 강동훈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필선 여사도 마음속으로 기대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콘서트 당일 박필선 여사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기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강동훈 씨는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필선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과찬이에요. 이런 곳에 온 게 정말 오랜만이라 떨리네요. 저도 혼자 와본 적은 많지만 이렇게 함께 오니까 기분이 새로워요. 콘서트 홀은 생각보다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박필선 여사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정일에 바빠서 이런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야 처음으로 제대로 된 콘서트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정말 좋네요. 음악도 아름답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강동훈 씨는 박필선 여사가 감동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 자신도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동훈 씨, 너무 비싼 곳은 부담스러워요.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날이에요. 필선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콘서트니까요.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로맨틱했고 음식도 훌륭했습니다. 박필선 여사는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서 식사를 해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강동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사업으로 꽤 성공한 편입니다. 겉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어요. 그런데 필선 씨를 만나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도 비슷해요. 가족들과 관계가 어려워진 후로 혼자 지내고 있는데 동훈 씨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강동훈 씨는 박필선 여사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미술관 관람, 좋은 식당에서의 식사, 때로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필선 씨, 저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볼까요? 어느 날 강동훈 씨가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해외여행이요? 저는 여권도 없어요. 괜찮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면 돼요. 저는 필선 씨와 함께 아름다운 곳들을 보고 싶어요. 박필선 여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해보지 못했던 해외여행을 70세가 넘어서 하게 될 줄이야.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곳을 가도. 무슨 말씀이에요? 필선 씨는 정말 멋진 분이에요.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과거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죠. 강동훈 씨의 따뜻한 격려에 박필선 여사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첫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일본의 교토와 오사카를 둘러보는 4박 5일 여행이었습니다. 박필선 여사에게는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동훈 씨, 정말 감사해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필선 씨가 있어서 이 여행이 더욱 의미 있어졌어요. 교토의 아름다운 사찰들을 둘러보고
오사카의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맛보며 두 사람의 감정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강동훈 씨는 더욱 진지한 제안을 했습니다. 필선 씨, 저희 좀 더 진지하게 만나면 어떨까요? 진지하게요? 아, 네. 저는 필선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물론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놀라셨겠지만, 박필선 여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70세가 넘어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동훈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두 사람의 황혼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동훈 씨와의 교제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박필선 여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고 하루하루가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했습니다. 필선 씨, 오늘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강동훈 씨가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사실, 내 재산 규모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박필선 여사는 궁금한 표정으로 강동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그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산이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1,000억이요? 박필선 여사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큰 금액이었습니다. 네. 젊었을 때부터 건설업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도 병행했는데 운이 좋았어요.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일찍 매입했고 건물들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필선 씨와 결혼하고 싶어서요. 강동훈 씨의 고백에 박필선 여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필선 씨는 달라요. 제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함께 있으면 편하네요. 나이도 비슷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잖아요. 동훈 씨, 물론 갑작스러운 제안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함께 할 수 있을 때 함께하면 어떨까요? 박필선 여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70세가 넘어서 재혼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강동훈 씨와 함께한 지난 1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동훈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도 되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죠. 그날 밤 박필선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과 함께 문득 아들 명석과 며느리 수아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버렸을 때의 아픔이 되살아났지만 이제는 그 아픔보다 새로운 행복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며칠 후 박필선 여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동훈 씨, 결혼해요. 정말요? 네. 저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동훈 씨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동훈 씨는 기뻐서 박필선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필선 씨,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곧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나이를 고려해서 소규모로 하기로 했지만 강동훈 씨는 박필선 여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필선 씨, 웨딩 드레스도 맞춰 입어요.
이 나이에 웨딩드레스를요? 당연하죠. 필선 씨는 제 인생의 마지막 신부인데 가장 아름답게 해드리고 싶어요. 박필선 여사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설렜습니다. 젊었을 때 첫 결혼에서는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박필선 여사는 강동훈 씨의 재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웨딩홀을 예약하고 최고급 한복과 웨딩드레스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신혼여행으로 유럽 3개국을 2주간 돌아볼 계획도 세웠습니다. 동훈 씨,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나요? 무슨 말씀이에요? 필선 씨는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서 박필선 여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동훈 씨, 혹시 명석이와 수아에게 연락해 볼까요? 그럴까요?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박필선 여사는 용기를 내어 10년 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새로운 연락처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네요. 괜찮아요.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지내면 되죠. 강동훈 씨가 박필선 여사를 위로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박필선 여사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필선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과거는 잊고 앞만 보고 살자.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박필선 여사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결혼식장에 섰습니다. 비록 가족은 없었지만 그동안 사귄 친구들과 강동훈 씨의 지인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예요. 강동훈 씨가 박필선 여사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박필선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70세가 넘어서 찾은 새로운 사랑,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혼 후 박필선 여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2평 원룸에서 강남의 60평 펜트하우스로 이사한 것은 물론이고 매일이 꿈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백화점에 가서 옷 좀 사세요. 제 아내가 이렇게 소박하게 입고 다니시면 안 되죠. 강동훈 씨는 박필선 여사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명품 옷과 가방, 보석까지 선물해 주었습니다. 동훈 씨, 너무 많이 사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요. 제 아내니까 품격에 맞게 꾸미셔야죠. 박필선 여사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고급 미용실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하고 명품으로 맵시를 낸 모습은 10년 전의 그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필선 언니, 정말 달라졌네요. 완전히 귀부인 같아요. 오랜 친구 정순자 씨가 감탄했습니다. 박필선 여사는 결혼 후에도 옛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했습니다. 순자야, 나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정말 꿈만 같아. 부러워요. 70이 넘어서 이런 사랑을 만나시다니. 신혼여행으로 떠난 유럽 여행도 환상적이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런던의 버킹엄 궁전을 둘러보며 박필선 여사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이 모든 게 현실 맞죠? 당연히 현실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죠. 호텔도 최고급으로
식사도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쇼핑도 유명 브랜드 매장에서. 박필선 여사는 이런 호화로운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조차 몰랐었습니다. 동훈 씨, 정말 감사해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필선 씨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한국에 돌아온 후 강동훈 씨는 박필선 여사를 자신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제 아내 박필선입니다. 어머, 정말 품이 있으시네요. 강 회장님이 복 받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박필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필선 여사는 이제 당당하게 사교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파티나 골프장에서의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박필선 여사의 소문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아세요? 예전에 이 동네 원룸에서 혼자 사시던 분인데 갑자기 대단한 부자와 결혼하셨대요. 정말요? 세상에. 그런 일도 있구나. 지금은 강남 펜트하우스에 사신다는데 완전히 인생 역전이네요. 박필선 여사는 이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동훈 씨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 덕분에 점차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동훈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자선 활동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자선 활동이요? 아, 네.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는 거죠.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박필선 여사는 그 제안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이 어려워서 남을 도울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떤 일부터 시작할까요? 독거노인 지원 사업은 어떨까요? 여보도 혼자 사셨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박필선 여사는 자선 사업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식사 제공, 생필품 지원, 말벗 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여보, 이런 일을 하니까 마음이 더 뿌듯해져요. 그럼요. 우리가 행복한 만큼 다른 분들도 행복하게 해드려야죠. 박필선 여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모도 달라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졌으며 무엇보다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아들 명석과 며느리 수아가 생각날 때가 있었습니다. 동훈 씨, 가끔 명석이가 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제가 낳은 아들인데. 그럼 한번 찾아봐요. 10년이면 많은 것이 바뀌었을 거예요. 박필선 여사는 고민 끝에 사설 탐정을 통해 아들의 현재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지켜보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나타나면 그 아이들도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박필선 여사는 멀리서나마 아들 가족의 소식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는 사랑하는 남편과 새로운 인생이 있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박필선 여사는 강동훈 씨와 함께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우아한 모습으로 식사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테이블 하나 비어 있나요? 박필선 여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12년 만에 보는 아들 명석과 며느리 수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범한 옷차림으로 다소 피곤해 보였습니다. 죄송한데요. 예약 없이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직원의 말에 수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석 역시 실망스러운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필선 여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12년 전 자신을 버렸던 그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고급스럽게 화장을 하고 비싼 액세서리를 착용한 모습은 12년 전에 초라했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필선 씨, 괜찮아요? 강동훈 씨가 부인의 놀란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이 박필선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동훈 씨는 박필선 여사의 시선을 따라 명석과 수화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아드님인가요? 네, 명석이와 수아예요. 강동훈 씨는 상황을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시겠어요? 만나보실래요? 박필선 여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12년 전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컸습니다. 조금 지켜보고 싶어요. 그때 명석과 수아가 실망스러워하며 돌아서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필선 여사는 충동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박필선 여사가 직원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계신 두 분, 제 테이블로 안내해 주세요. 제가 초대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명석과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저쪽에서 초대하고 싶으시다고 하는데요. 명석과 수아는 깜짝 놀라며 박필선 여사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12년이라는 세월과 완전히 달라진 외모 때문에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시죠? 수아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박필선 여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명석은 머리가 많이 휘어졌고 수아도 주름이 늘어 있었습니다. 12년의 세월이 그들에게도 흘러간 것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필선 여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명석과 수아는 여전히 누군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저희를 아시는 분인가요? 명석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박필선 여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명석아. 나야. 엄마야. 명석과 수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필선 여사를 다시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세요? 명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명석아. 엄마야. 수화는 더욱 놀란 표정으로 박필선 여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12년 전 초라하고 늙어 보였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품격 있고 우아한 귀부인의 모습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어떻게 이렇게... 앉아라. 이야기하자. 박필선 여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석과 수화는 어리둥절한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게 어떻게 된 거예요? 명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았지. 너희들이 나를 버린 후에 말이야. 박필선 여사의 말에 명석과 수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어머니. 저희도 살기가...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 이제 와서 변명해봐야 소용없잖니. 강동훈 씨가 조용히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훈이라고 합니다. 필선 씨의 남편이에요. 명석과 수화는 더욱 놀랐습니다. 남편이요?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셨다고요? 그래. 2년 전에 결혼했어. 박필선 여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12년 전 그들 앞에서 움츠러들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화는 박필선 여사의 명품 옷과 액세서리, 그리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압도당한 듯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아주 잘 지냈지. 박필선 여사의 단호한 말에 명석과 수화는 12년 전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만남 이후 명석과 수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2년 전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홀로 된 어머니를 버렸던 이 일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 수화가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 그리고 그 남편분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나 봐. 다음 날 명석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통해 알아낸 연락처였습니다. 어머니, 저 명석이에요. 무슨 일이니? 박필선 여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한번 찾아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럴까? 박필선 여사는 강남 펜트하우스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명석과 수화는 그 고급 주거 지역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여기가 어머니 집이야? 60평 펜트하우스의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웠고 곳곳에 비싼 예술품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12년 전 12평 원룸에서 홀로 지내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앉아라. 박필선 여사는 우아하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풍기는 품격의 명석과 수화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수화가 먼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12년 전에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명석도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이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대했다니. 저는 정말 못된 인간이에요.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회사도 어렵고 대출이며 생활비며. 하지만 그게 어머니를 버릴 이유는 되지 못했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박필선 여사는 그들의 사과를 듣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수아야, 그때 너는 나를 짐이라고 했지? 어머니, 그때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수화의 진심 어린 눈물이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창밖의 햇살도 그들을 용서하라고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는 듯 했어요. 오늘의 사연 재미있고 만나게 들으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께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